여러분은 60대 여자의 몸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타버린 재? 물기 하나 없이 바스락거리는 낙엽?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세상이 멋대로 붙인 꼬리표일 뿐이죠. 겉은 식었을지 몰라도 그 속엔 아직 펄펄 끓는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 뚜껑을 열어주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라버린 줄 알았던 제 우물에 독이 든 물을 붓기 시작한 그날의 기억입니다. 오후 6시 남편 이철수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보글거리는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죠. 식탁 아래 바지 속에 감춰 입은 붉은 레이스 속옷. 백화점 구석 매장에서 점원 눈을 피해 몰래 산 18만 원짜리 큰맘 먹은 사치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아직 괜찮았습니다. 살은 좀 처졌어도 피부는 희고 부드러웠으니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10년 넘게 멈춘 우리 부부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여보, 오늘 찌개 맛 어때요? 당신 좋아하는 달래 넣었는데. 그리고 나 오늘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용기를 내어 식탁에 팔을 괴고 남편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은은하게 뿌린 장미 향수가 남편 코끝에 닿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국을 떠넣던 철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시선은 오로지 TV 뉴스 화면에 고정된 채 씹던 밥알이 튀도록 퉁명스럽게 내뱉더군요. 아, 밥 먹는데 무슨 냄새를 이렇게 풍겨? 머리 아프게 해. 그리고 국이 좀 짜다. 물 좀 더 부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누운 남편 옆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남편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죠. 남편의 몸이 움찔 굳어집니다. 여보, 우리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나 아직 당신 아내야. 응? 오늘 밤은. 아, 이 여자가 노망이 났나? 징그럽게 왜 이래? 내일 아침 일찍 등산 가야 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 나이 처먹고 망측하게. 아주 주책이야. 주책. 망측하다, 징그럽다, 주책이다. 남편이 던진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철수는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몸을 털더니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립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입고 있던 붉은 속옷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건 수치심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사망 선고. 남편은 제게 그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리다. 저는 그 옆에 시체처럼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손을 들어 제 가슴을, 배를, 허벅지를 천천히 만져봅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아직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는데, 누군가 만져주길 기다리며 피어 있는데, 이 남자에겐 그저 낡은 가구, 밥 해주는 식모일 뿐이네요.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다 이내 뜨거운 분노로 바뀝니다. 나도 여자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다음 날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백화점은 너무 밝아서 싫었고 공원은 너무 초라해서 싫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평소엔 얼씬도 하지 않던 유흥가 뒷골목에 서 있더군요. 대낮인데도 골목은 어두침침했습니다. 술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 그리고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인 묘한 공기. 그때였습니다. 제 눈을 잡아끄는 붉은색 입간판 하나. 퀸즈 세러피 마이너스 여성 전용 VIP 마사지. 당신을 여왕으로 모십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친놈들하며
혀를 차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여왕으로 모십니다. 어제 남편에게 들었던 망측하다는 말과 겹쳐지며 묘한 반발심이 솟구쳤습니다. 그때 지하 입구에서 한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은 많아 보이는 솟구쳤습니다. 아주 평범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여자의 볼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입가엔 묘한 미소가 걸려 있고 머리카락은 살짝 헝클어져 있습니다. 마치 방금 사랑을 나눈 여자의 얼굴.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총총히 사라집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이성은 돌아가라고 소리치는데 제 몸은 이미 계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지하 특유의 습한 냄새 대신 진한 아로마 향기가 코끝을 찌릅니다. 그리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남자의 낮은 목소리와 여자의 신음소리.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 문을 열면 다시는 예전의 박미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직 여자인지 죽은 나무 토막인지. 그렇게 저는 제 발로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 쿵. 그 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 세상의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안내받은 1인실은 어두웠습니다. 붉은색 간접 조명만이 은은하게 방을 비추고 코끝에는 자스민 향인지 라일락 향인지 모를 야릇한 냄새가 진동했죠.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시트의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갈까? 아니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튼이 걷히고 그가 들어온 건 32살이라고 했던가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하얀 피부, 아이돌처럼 날렵한 턱선. 그 젊은 사내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발치에 무릎을 꿇더군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오더니 제 발을 담갔습니다. 발. 평생 부엌에서 동동거리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발톱이 뭉개진 제 가장 부끄러운 곳. 남편 철수는 제 발을 보면 무껍질 같다며 고개를 돌리곤 했죠.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미자 씨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발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미자 씨, 누구 엄마도 아니고 여보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닌 제 이름 세 글자. 그가 제 발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씻겨줍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애틋하게요. 그 손길 하나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는 까마득한 옛날 같습니다. 발을 닦은 그가 오일병을 듭니다. 손바닥에 오일을 비벼 따뜻하게 데우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가 침대 위로 올라옵니다. 종아리부터 시작된 손길. 단순히 근육을 푸는 안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고 손가락은 집요했습니다.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제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많이 뭉치셨네요. 림프가 꽉 막혔어요. 화가 많이 쌓이셨나? 봐요, 가슴 속에요.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을 타고 올라옵니다. 위험 수위. 머릿속 경보음이 윙윙 울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다리를 오므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기
선생님, 거기는 좀.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귓바퀴를 간지럽힙니다. 그리고는 가슴 아래까지 손이 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이 느낌. 그대로 저는 그냥 느끼기로 하였습니다. 긴장 푸세요.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오늘은 미자 씨가 여왕입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느끼시면 돼요. 남편분은 눈이 삐었나 봐요. 이렇게 예쁜 몸을 왜 그동안 가만히 뒀을까요? 이렇게 예쁜 몸.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쭈글쭈글하다고 비웃던 내 몸을 이 젊은 남자는 예쁘다고 합니다. 거짓말인 줄 압니다. 상술인 줄도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아니, 갈증이 너무 심해서 마시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말리려던 제 손은 어느새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거절은 신음이 되어 터져나왔고 수치심은 쾌락의 불길 속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내 몸이 통나무가 아니라 감각을 가진 생명체라는 걸 느낀 것은 죄책감이요? 네, 떠올랐죠. 거실 소파에 누워 TV나 보고 있을 남편 얼굴이. 하지만 그 죄책감마저도 흥분제가 되더군요. 그는 저를 정복했고 저는 기꺼이 함락당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저는 헝클어진 머리로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가 수건으로 제 땀을 닦아주며 아이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나, 진짜 너무 예뻐요.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나랑 더 있으면 안 돼요? 누나. 그 호칭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방을 나가기 전에 박미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 남자가 주는 마약 같은 위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걸. 그렇게 저는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 늪에서 영영 빠져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 중년의 늦바람이 무섭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한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의 하루는 오직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시간과 그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아침 9시 남편이 등산 가방을 메고 나가자마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곰팡이 핀 밥솥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공들여 분을 바르고 립스틱을 칠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주부 박미자가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18소녀, 아니 욕망의 눈먼 짐승입니다. 시장 바구니 대신 명품 핸드백을 들고 현관을 나섭니다. 남편에게는 장 보러 간다고 했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그곳 퀸즈 테라피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누나, 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샵에 들어서자마자 민우가 강아지처럼 달려와 안깁니다. 땀 냄새나는 남편에게선 맡을 수 없는 싱그러운 스킨 향기. 그 냄새를 맡으면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오늘은 그가 샵이 아닌 밖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맨날 어두운 방에서만 보니까 답답하잖아. 오늘은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해요. 손님 말고 내 여자친구로서. 내 여자친구.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갑을 통째로 열어버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백화점 남성복 매장의 신상 정장. 카드를 긁을 때마다 휴대폰에 찍히는 고액의 결제 문자들. 손이 떨려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젊고 잘생긴 남자가 내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다는 사실이 비싼 값을 치러도 아깝지 않은 트로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밤 10시 집에 돌아오니 거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보고 철수가 씩씩거리고 서 있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아침에 먹던 밥상은 그대로고 빨래는 산더미고 밖에 나가서 춤바람이라도 났어? 밥도 안 주고 어딜 쏘다니다. 이제 들어와. 예전 같으면 미안해요. 금방 치울게요 하며 기어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낮에 들었던 누나 사랑해라는 말이 제 귓가에 방패처럼 둘러쳐져 있었거든요. 저는 식탁 위에 핸드백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손 없어, 발 없어?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처먹지. 내가 당신 밥 차려주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너 눈깔이 왜 그래? 그래, 미쳤다. 30년 동안 식모처럼 살다가 이제야 정신 차렸다. 왜?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여자라고.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 벙찐 남편을 뒤로하고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제 뒤엔 민우가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민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잘 들어갔어? 답장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1분, 2분, 1시간. 초조해질 무렵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습니다. 누나 자요? 미안해, 늦게 전화해서. 사실은 나 지금 좀 힘들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응? 말해봐. 가게.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주인이 이번 달까지 안 주면 나가래. 나 갈 데도 없는데. 그리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 수술비도 밀려있고 누나한테 이런 얘기하기 싫었는데 나 진짜 죽고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증금, 수술비, 뻔한 레퍼토리라는 걸 드라마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거 위험하다. 사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 입은 머리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얼마면 돼? 응? 누나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남편의 퇴직금 통장. 서랍 깊숙이 숨겨진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욕해도 좋습니다. 이미 브레이크는 고장났고 저는 벼랑 끝을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가 웃어준다면, 그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악마와의 거래를 결심했습니다. 사랑에도 가격표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일까요? 저는 그 답을 알아내는데 딱 30년이 걸렸습니다. 제 남편의 청춘이 담긴 퇴직금,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비벼대며 살았던 아파트 담보대출금, 합쳐서 1억 원. 그게 제가 매긴 제 마지막 사랑의 몸값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직원이 고객님,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데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네, 아주 기쁜 일에 쓸 돈이라서요. 미친년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제 눈엔 그 돈이 빚더미가 아니라 저를 지옥에서 건져줄 동아줄로 보였으니까요. 수표와 현금으로 바꾼 돈뭉치를 가방에 넣으니 그 묵직한 무게만큼 제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민우 씨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8시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흩뿌려진 카드 명세서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는 남편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너 이 도둑년. 이게 다 뭐야? 백화점? 호텔? 500만 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어떤 형편인데 밑을 내서 펑펑 쓰고 다녀. 너 남자 생겼지? 남편의 고함이 고막을 찢을 듯 울립니다. 예전 같으면 겁먹고 주저앉았겠지만 가방 속에 든 1억 원이 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더군요. 저는 가방을 끌어안으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생겼다. 그게 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30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고 돈 몇 푼 생활비 주면서 유세 떤 거 말고 뭘 해줬냐고. 이 여자가 진짜 놀았나? 내가 뼈 빠지게 벌어다 줬더니 배가 불렀지? 당장 그놈 앞장 세워. 내 오늘 둘 죽여버릴 테니까. 남편이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듭니다. 저는 있는 힘껏 그를 밀쳐냈습니다. 늙고 힘 빠진 호랑이. 밀려난 남편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그 초라한 꼴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울어줬어. 내 발을 닦아주면서 고생했다고, 예쁘다고 해줬다고. 당신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말해준 적 있어? 비켜. 난 이제 내 인생 살러 갈 거야.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에 옷가지들을 대충 쓸어 담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이게 위자료야. 내가 30년 동안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준 값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철수 마이너스 나가. 나가면 다신 못 들어올 줄 알아. 이 더러운 여편네야. 등 뒤로 닫히는 현관문 소리. 쾅. 그 소리가 마치 제 과거를 잘라내는 단두대 소리처럼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빨리요. 제일 빨리 가주세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동네 풍경들이 낯설게 멀어집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우의 오피스텔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민우가 서 있습니다. 누나,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 얼굴은 왜 이래? 울었어? 그 사람이 때렸어? 민우의 품에 안기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따뜻한 온기, 이 냄새. 그래, 내가 살 곳은 여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5만 원권 다발과 수표가 든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 1억이야. 가게 보증금 해결하고 어머니 수술비 먼저 보내. 그리고 남는 걸로 우리 같이 살 집 구하자. 나 집 나왔어. 이제 안 들어가. 돈 봉투를 받아든 민우의 손이 순간 멈칫합니다. 찰나의 정적.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닌 누런 돈 봉투에 꽂혀 있습니다. 아주 잠깐 그의 입꼬리가 기이하게 비틀려 올라가는 걸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을 깜빡였을 때 그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진짜 다 가져온 거야? 정말 나 믿고 다 버린 거야? 하 바보같이 내가 뭐라고. 그가 저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셨죠? 이 남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걱정해서 우는 겁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민우 씨, 우리 이제 평생 같이 사는 거지? 나 버리면 안 돼. 나갈 곳 없어. 당연하지. 누나,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거야. 내가 평생 여왕처럼 모실게. 사랑해. 그날 밤 저는 그의 오피스텔 침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제 몸 위로 쏟아지는 그의 격정적인 손길이 영원할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등 뒤에서 저를 안고 있는 그의 눈빛이 돈봉투를 세고 있는 장사꾼의 눈빛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1억 원을 주고 산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비싼 수업료였다는 것을. 아침 8시 창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눈꺼풀을 찌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옆자리부터 더듬었습니다. 비어있더군요. 차가웠습니다.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트의 서늘함에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에도 베란다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라도 남겨뒀겠지 헐레벌떡 뛰어나가 봤지만 텅 빈 테이블 위에는 제가 마시다 만물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독사처럼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내 사랑 민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건조하고 기계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눌렀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수십 번을 눌러도 돌아오는 건 그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오피스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의 옷가지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장대의 로션, 욕실의 칫솔, 현관의 구두까지 마치 처음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어제 그에게 건네주지 않은 제 지갑, 그리고 빈 껍데기만 남은 통장들.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옷을 깨어입는 둥마는 둥하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퀸즈 테라피로 달렸습니다. 아닐 거야. 가게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간 걸 거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도착한 그곳.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지옥이었습니다. 붉은색 간판은 흉물스럽게 뜯겨나가 전선들이 내장처럼 튀어나와 있었고 유리문에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흰 종이 한 장만이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유리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김민우, 나와. 내 돈 내놔. 내 1억. 내 인생 내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만 대답 없는 유리문은 제 비참한 얼굴만 비출 뿐이었습니다. 30년 세월을 바쳐 모은 돈이, 제 노후가, 제 가족이 그 짧은 봄날의 꿈과 함께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고 어리석은 털이 다 뽑힌 닭이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거리에 앉아 있다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갈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었으니까요. 염치 없지만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면, 철수 씨라면 한 번은 봐주지 않을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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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릭.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다시 경고음.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이 켜지고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미쳤었나 봐. 철수,
당신 짐 경비실에 맡겨놨어. 여보, 그러지 말고 얼굴 좀 보고 얘기해. 나갈 데 없단 말이야. 철수 오지 마. 당신 얼굴 보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우린 끝났어. 툭.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저를 향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봐도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 센서 등이 꺼지고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경비실에 가니 라면 박스 2개가 놓여 있더군요. 그게 제 60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싸구려 모텔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장이 번져 눈밑이 검게 변한 쭈글쭈글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말을 들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입술에 발린 붉은 립스틱이 혐오스러웠습니다. 휴지로 입술을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손톱으로 벅벅 문질렀습니다. 입술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붉은 립스틱과 검붉은 피가 뒤섞여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워져. 제발 지워져. 흐느낌은 통곡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꼴 좋다 박미자. 이게 내가 원한 사랑의 결말이니?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돈이 떨어져 모텔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지금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 몰골이 꽤 흉한가 봅니다. 그런데 저기 저 앞 횡단보도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훤칠한 키, 갈색 머리, 네이비색 슈트. 민우 씨? 민우 씨. 심장이 다시 뜁니다. 그가 돌아왔나 봅니다. 저를 데리러 왔나 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차도로 뛰어듭니다. 경적 소리가 들리지만 제 귀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부르는 소리만 들립니다. 누나, 이리 와. 그 남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남자가 뒤를 돌아봅니다. 낯선 얼굴입니다. 찌푸린 인상의 젊은 남자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아줌마 뭐야? 미쳤어? 남자가 저를 밀치고 가버립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아스팔트의 차가운 냉기가 뺨에 닿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돕니다. 저 멀리서 다시 민우 씨가 손짓합니다. 이번엔 진짜겠죠? 일어나야 합니다. 가서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내 사랑, 내 여왕의 자리는 거기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늪을 향해 또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영원히 깰 수 없는 악몽 속으로. 누나, 한여름날의 꿈이라고 생각해. 그게 편해.